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2230선, 코스닥 시장은 68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잦아들면서 시장 안도감 가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해서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2238선, 코스닥 시장은 686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모두 빨간불 켜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광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현대차가 다시 6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죠. 오늘도 1% 이상 강세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 이상의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HLB 2% 이상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위부터 5위권까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1% 가깝게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56,7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0위권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오늘 0.5% 상승 흐름 19,6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현재 전화 연결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조금 있다가 IBK 투자증권의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이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네, 역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에서 다시 5G 통신 장비 위주로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야기됐던 KMW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 부분이 하향 조정되면서 기반영됐다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통신사들이 1월 29일부터 20일까지 캐펙스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10에서 약 30%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캐펙스 역시 지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KMW의 국내 매출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가 전분기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성장도 KMW는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수기이지만 차이나 모바일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중국 매출 증가와 5G 상용화를 앞둔 일본 수출 증가가 1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별로 보면 일본, 중국에 이어서 미국, 호주, 인도까지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처 또는 제품별로 삼성전자 전반적인 시스템 장비와 그리고 에렉슨 필터 장비 매출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수기인 1분기가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면서 2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도 있습니다. 과거에 KMW가 삼성전자 공급업체에 불과한 부분들이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다면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화웨이를 제외하고 에렉슨, 노키아, 삼성, GT 등 매출처가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유니콤 그리고 차이나 텔레콤 간 MS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일본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인 라쿠텐 시장 진입에 따른 NTT 도코모와 그다음에 KDD 간 MS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T모바일과 스프린트 간 합병승에 따른 버라이즌 우량 가입
가입자 유치 전략이 전반적으로 5G 투자를 굉장히 촉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2분기 또 본격화되면서 하반기에 굉장히 지금은 크게 발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부터 통신 장비주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볼 수 있겠고요.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54,500원 구간에 눌림목 구간 매수,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MW 시초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장 직전과 직후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개장 10미닛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고요.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제이비소프트의 김재석 순석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략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 장 전에 좀 염두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까? 먼저 이지환 전문위원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보시면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이 결국 현재 주도 섹터는 IT 섹터인데 이 IT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보시면은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테슬라 관련된 부분이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 2차 전지주가 크게 올랐고요. 또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 반도체주 이후에 또 우리 반도체주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여기에 어제는 미국의 3, 4위 통신업체들이 합병을 결정하면서 이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도 이 나스닥의 영향을 받아서 이 IT 섹터 내에서 계속되는 순환매가 주도 섹터를 형성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주도주에 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섹터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이 바이오와 화학 섹터 쪽에서 큰 폭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급 구조를 좀 보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바닥권에서 국매도를 쇼커버링, 차익 실현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시장이 좀 섹터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보신다면 아직까지 바이오 종목에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한 번 정도 더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가장 많이 우려를 받는 부분이 이 코로나19과 관련된 종목들, 피해주, 연관주, 수혜주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물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 코로나19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증시에 반영되는 이슈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이와 관련된 수혜주를 가지고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 특히 한번 고점에서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빠져나오기도 지금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더라도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좀 진입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오늘은 전체적으로 IT 섹터 주도주에 대한 이 순환매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재성 팀장님께서는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항상 이제 주식 흐름에 있어서 이제 항상 이제 시장의 주도주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는 이제 뭐 영화 기생충 관련주, 그리고 이제 5G 관련주,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바로 이제 5G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연방 법원이 이제 향후 6년 이내에 이제 미국 인구의 99%를 감당할 수 있는 이 5G 이제 5G 망을 이제 구축하라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국산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이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5G 관련주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갤럭시 S20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이 갤럭시 Z 플립을 이제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제 호평이 벌써부터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때문에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뭐 카메라 관련주들 또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이제 진정되고 이제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좀 작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으로 이 중국 관련 소비주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이 빠졌었던 이제 뭐 항공주나 여행주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섹터 이제 엔터주를 이제 또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국 관련 소비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재무 상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고 사실상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향상이 있을 법한 이 화장품 섹터 쪽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전일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지분킥 종목들에 대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환 전무위원님께서는 어떤 지분킥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이제 눈여겨 좀 볼만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모나미 오늘 선정을 좀 해봤고요. 모나미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 애국심 테마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제 테마들이 시장에 좋으면서 많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테마주로 접근할 때는 항상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좀 짧은 시기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어제 형성됐던 이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된 부분은 역시 어떤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모나미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불 때마다 가장 선두에 서서 좀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된 애국식 테마에서는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테마주에 접근할 때는 항상 이 테마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에 접근을 하셔야 빠른 상승과 하락 시기에도 좀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종목 중에 하나는 모나미인데요. 최근에 이제 모나미 같은 경우는 이 지소미아 사태가 한번 불거진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어제 급반등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마도 이제 매수의 주체는 개인이고 이 애국심 테마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점. 최근에 이제 테마주의 경향 같으면은 1박 2일 정도가 거의 정석의 코스입니다. 상승폭이 이틀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최근에는 거래소의 이제 자동 감시 프로그램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테마들이 1박 2일 코스로 옮기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은 어제 일단 모나미가 큰 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모나미가 다시 갭상을 하면서 위쪽으로 좀 움직인다면은 짧은 관점에서 진입과 청산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전장에서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면은 진입 후 바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된 부분은 어제 정부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언제든지 카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나올 때마다의 상승은 1박 2일 정도에 좀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짧은 관점에서 진입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고요.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은 그렇다면 어떤 지분킥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영화 기생충에 대한 이제 이슈가 언론에 굉장히 떠들썩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련주에 대한 이제 분석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종목으로는 이제 바른손 ENA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 바른손 ENA에 대한 이제 회사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해당 회사는 이제 온라인 및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개발업 그리고 이제 영화 제작업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손 ENA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기생충의 이제 오스카 이제 사관왕 낭보의 연일 이제 급등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기생충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이제 작품상, 뭐 감독상, 각본상, 이제 국제 영화상 등 이제 사관왕에 올랐고 특히 이 비영어 이제 영화로는 처음 이제 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테마주가 형성되면은 이 테마주에 관련된 이제 섹터들의 종목들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바른손 자회사가 이제 바른손이 있죠. 이 자회사 바른손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생충에 이제 투자한 이제 뭐 벤처 캐피털 이제 컴퍼니 K와 그리고 이제 Q 캐피탈 역시도 이제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른손 ENA를 이제 보게 되려면 이제 이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도 이 주가 흐름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해야 좀 더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3일 동안 이제 90% 이상 이제 급등을 하였습니다. 현 주가의 위치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회사 자체가 테마를 굉장히 잘 타긴 했는데 적자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이 상승을 이용한 차익 실현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일 상한가 잔량이 이제 100만 주 이상 쌓인 상태로 마감했기 때문에 금일 갭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관에 이제 차익 실현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저항 매물대가 4,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후 남은 목표가를 이제 4,5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네, 2월 13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238선에 안착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 흐름 타면서 68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는 좀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 급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179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흐름을 탔는데요. 그런데 이 약 5분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요. 후베이성에서 사망자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자가 240명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또 이 중국의 후베이성에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14,840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 변동성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뉴욕 증시, 그러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1% 넘게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강세 흐름을 가져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뉴욕 증시에서도 강세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1%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SK 하이닉스 10만 1,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합니다. 오늘 6만 1,000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57%, 1.38% 상승을 타면서요. 51,600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57% 상승을 타면서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55%, 54%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이버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지만요.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는 1%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오늘 카카오 측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17만 4,500원대까지 오르면서 단숨에 신고가 경신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면 현대차가 1% 가깝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어제 이 자동차 업종들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 가져가는데 현재 현대차는 13만 7천원대 그리고 LG화학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40만 8,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엇갈립니다. 오늘 현재 약보합권 현대모비스도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0.4% 상승하면서 12만 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 상승하면서 2245선, 코스닥 시장도 0.3%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690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강세 나타냅니다. 3.9% 넘게 상승하면서 단숨에 6만 4천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1.2% 이상 상승하면서요. 10만 7,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EN의 오늘도 강세 나타냅니다. 2% 가깝게 상승을 가져가면서 15만 4,200원대. 펄어비스가 오늘 장전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19만 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권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가 1% 이상 강세를 가져갑니다. 56,9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1위부터 6위까지는 모두 상승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 7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특히나 메디톡스부터 에코프로 BM은 1% 하락세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이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환 전문위원님,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IT 섹터 내 순환매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부터 미국의 3, 4위 통신업체 합병 이슈와 함께 5G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부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도 좀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반면에 이제 삼성전기 같이 MLCC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상승을 하면서 이 IT 섹터가 여전히 주력 섹터로서 공간을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섹터들은 좀 보합권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2월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지난주에 이미 옵션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풋옵션, 콜옵션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가운데 주도 섹터들만 움직이는 오늘 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등락을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점 인식을 좀 하시면서 전체적으로도 지금 오르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역시 주도주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신종 코로나19과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 사망자가 조금 증가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예전 강도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게 나오고 있고 어쩌면 이번 반등을 활용해서 구도가 몰려 계신 분들은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주도주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테마별로 살펴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기생충 관련 종목들 좀 가고 있고 5G 종목들도 오늘도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기생충과 관련된 섹터들은 좀 보시면은 오히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보다는 이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생충 영화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은 CJ 쪽, CJ CGV나 CJ ENN 쪽을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장에서 등락은 J 콘텐츠가 훨씬 더 강한 폭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신다면 이번에 기생충 영화와 관련된 부분은 이 직접적인 연관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K 콘텐츠류와 관련돼서 좀 강세를 띄울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어제 J 콘텐츠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섹터들 테마들을 조금 접근하시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 장과 연동성이 강해지면서 주로 나스닥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은 한 2박 3일 정도의 강한 섹터 테마 흐름이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아무래도 지금은 5G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특히 이 KMW와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 정도가 좀 대표적인 종목인데 보시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내에서도 수급이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섹터 내에서도 좀 외국인 수급들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조금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오늘 장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뷰옥스라는 종목인데요. 뷰옥스는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뷰옥스라는 종목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디지털 영상 촬영 기술에서 좀 앞서 있는 기업인데 특히 산업용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시장에서 한 25% 정도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고 의료용 디텍터 분야에서는 글로벌하게 4위 정도의 실적을 좀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분야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기간 동안 상당 기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 기간 조정이 좀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된 이후에 외국인들이 여전히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권 이후에 36,000원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을 33,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요. 지금 오늘 지금 시초에 형성되어 있는 36,000원대 전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한 1분기 정도까지 충분히 끌고 가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목표 가격은 36,000원 정도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등락폭이 상당히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이 바이오와 우리 IT 기술이 접목된 분야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비옵스라는 종목이 최선두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10미닛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매매타임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SCI 평가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2월 5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벌써 수익률 8%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미래생명자원 올라와 있습니다.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0%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도 역시나 최낙철 이사의 모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11.3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남선알미늄 올라와 있습니다.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29%를 넘어가고 있고요. 1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뉴인텍 올라와 있습니다.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2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재성 팀장님께서 2월 6일에 인콘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5.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도 최대 주주로 있는 이뮤노맥과 관련해서 호재가 뜨기도 했거든요. 네네.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인콘 같은 경우는 제가 재료를 이제 두 가지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콘이 투자해서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미국의 신약 회사 이제 자이버사에 대한 이제 기대감. 두 번째가 이제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이제 자회사 중에 이제 이뮤노메 테라피틱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재료로 제가 이제 추천이 나갔던 종목인데 이제 전일장 이제 이뮤노메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이제 윗꼬리를 단 상태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이제 2,1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가 이제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박스권의 저항 매물대를 돌파하면 이제 2,100원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달성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금일 어느 정도 이제 소폭 눌림목 조정이 나왔지만 이제 바로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이제 주가 관리가 들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해당 목표가인 2,100원까지는 이제 무난히 상승할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굳이 무리하게 이제 손절이라던가 이제 불안감에 겁먹지 마시고 2,100원까지는 이제 목표가 대응을 이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김재성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천할 첫 번째 종목 원희 큐브입니다. 일단은 이제 원희 큐브 같은 경우는 이 각종 화학 제품 및 그리고 이제 건자재의 제조와 이제 유통 및 수출 입업과 이제 고급 디지털 인쇄기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이 화학 제품이나 이제 건자재 그리고 이제 폴리머 그리고 이제 고급 디지털 인쇄기 및 이 자회사 나노 이딕스를 통해서 이 전독성 폴리머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건축용 실리콘의 일부는 자체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희 큐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폴 더블폰 관련 수혜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희 큐브는 이제 폴 더블 등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소재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소재로 꼽히는 이 은나노 와이어를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고 이 삼성 폴 더블폰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이제 같이 편입이 돼서 어느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폴 더블폰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 스마트폰 업체들의 이 폴 더블폰 신모델
모델 출시 계획 등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2021년 폴더블 폰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뭐 2천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이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현재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매수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시장에서도 이제 주목을 받는다면 이제 관련된 강한 상승파도 나올 것을 예측해 봅니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2,200원, 손절가는 이제 최근의 최저점 1,70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비스입니다. 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속기 사업, 그리고 이제 뭐 핵 융합 사업,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정부와 병원 업계를 인용해서 이 서울대 병원과 이제 연세의료원이 이 중입자 가속기 도입을 위한 이제 토목공사와 사업자 선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2023년 말에 이 중입자 가속기가 이제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이 모비스 관련 기술이 부각될 가능성 역시 커 보입니다. 이 중입자 가속기 같은 경우는 이 탄소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서 이 정상 세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 암세포만 선별해서 파괴하고 이 수술하지 않고 치료 시간이 30분으로 짧아서 이 관련된 기술의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대형 가속기 그리고 이제 핵융합 실험 장비 구축 사업은 이 기초 실험 과학 분야 가운데 가장 기술 집약적이고 이 다른 분야로의 기술 파급 효과가 이제 큰 산업입니다. 이 2030년 핵융합 발전소 이 데모 시스템 건설 후에 이제 204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핵융합 발전이 본격화될 경우에 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가속기와 핵융합 발전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 가속기용 이제 LLRF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 방사광 가속기에서 이 방사광을 이제 생성하는 장치인 이제 언듈레이터 이 제어 시스템과 이제 수백 개의 장비로 구성된 이 가속기 전체를 통제하는 이제 중앙 통제 시스템 개발에도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신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사업 분야를 이제 확장하고 있는 것만큼 관련된 수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했는데 이 바닥권에서 영망치형 패턴으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눌림목 조정을 약 3일 동안 분할 매수로 진행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이해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2,750원, 손절가 1,80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른손입니다. 오늘도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영화 기생충과 관련된 호재가 계속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는 이 바른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아까 전일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 이제 바른손 ENA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생충에 관련된 것들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관련된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을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이 바른손이 이제 굉장히 제일 강한 모습으로 대장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손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뭐 문재인 테마로도 이제 엮이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회사 자체로는 이제 적자가 굉장히 심하고 기업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업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끼가 있는 종목으로 이제 이런 작전주나 이제 한번 이제 시세를 타면은 이제 강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른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기업 재무제표가 굉장히 안 좋고 올해 또 이제 3월달에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 적자가 심한 기업들은 이러한 상승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그 전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를 간 상태고 상한가 잔량이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 어느 정도의 이제 갭상승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이 갭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일 종가 자체가 상한가로 끝나야 된다는 점. 혹시라도 이제 금일 종가 자체가 상한가로 끌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보이거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흔적을 보일 때는 전량 매도하는 관점을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금일 상한가로 만약에 마감이 된다면 내일 역시도 어느 정도의 이제 갭상승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남은 절반은 이제 내일 시가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 금일 만약에 상한가가 풀린다는 흐름이 보인다면은 가파른 또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량 매도하는 관점을 추천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CJ ENM도 현재 보니까 4% 가깝게 강세 가져가고 있거든요. 오늘 컨텐츠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컨텐츠나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이제 추세이고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 자체가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CJ ENM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상 이 보면은 이제 2월 3일에 최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저항 매물대 자체가 이제 16만 원대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를 이제 16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만약에 이제 16만 원을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으로 돌파를 한다. 그렇다면 이제 2차 목표가 자체를 이제 뭐 17만 4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만 원대까지 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전에 좀 실적을 발표한 종목입니다. 카카오인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17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카카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작년 이제 10월 16일부터 바닥을 찍고 아주 가파른 이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카오 자체가 이제 뭐 신규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신규 사업 조체도 점차적으로 이제 굉장히 호평이 많고 성장 가능성이 역시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100만 사용자의 일상생활에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는 것만큼 관련된 시장 성장 전망성을 이제 충분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 대비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진행을 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이제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접근하려면 이제 한 16만 5천 원에서 한 16만 원까지는 눌림목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조정이 왔을 때 이제 접근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이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18만 3천 원 정도를 이제 1차 목표가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수급적인 현안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카카오의 상승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개인들이 보유 물량을 줄이고 매도를 할 때 반대로 이제 외국인은 계속 그 물량을 받아 먹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 카카오의 주가 상승에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이제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상승을 이용한 차익 실현을 보였는데 또 이제 요 며칠 또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대응 전략 굉장히 유용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이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에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ST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좀 많이 빠지길래 아주 절호의 찬스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좀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바이오 종목하고 틀리게 요거는 제가 자주 그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적과 근간 그리고 기술 이런 것이 아우러지고 어떤 자본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갖춰지면서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어떤 그런 어떤 제약사하고 충분히 어떤 협상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고, 과거에 이제 길려드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C형 간염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완추율이 좋아갖고 매출이 떨어지는 이런 아이러니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번에 실적이 4분기 발표됐는데 106억으로 좀 이제 많이 이제 감소했는데 매출은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동안에 털 거는 이제 대부분 손실로 반영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올해는 점진적으로 매출과 실적이 회복하는 이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가장 큰 키로다 떠올릴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올리오 뉴클레이티드, 그러니까 신약 API 공장에 이제 올리고 공장이 완공되면서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최근에 이제 RNA 치료제와 관련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RNA 치료제로 이렇게 시행을 할 경우에는 어떤 임상 기간이라든가 신약의 개발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이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치료하기에 어려웠던 부분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RNA 치료제다라는 거고요. 신약이 나오면서 이런 RNA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파이프라인이 거의 한 1,000개 정도가 될 정도로 RNA에 관련된 어떤 연구 성과가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약과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회사를 엄청 방문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한 20여 개 이상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 이제 꾸준한 연구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올해는 RNA와 관련해서 이 회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제약사하고 틀리게 꾸준하게 에너지를 쌓아가면서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하는 것이 어떤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이 높여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상승 모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가격대 3만 원대에서 추춤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물량이 한참 포진해 있던 어떤 물량이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정도가 대기 물량이 많습니다. 이제 그것이 일정 정도 손절매라든가 물량 소화가 한 바퀴 손바뀜이 된다 그러면은 새로운 가격을 향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약재가 나올 거는 다 나오고 앞으로는 새로운 호재성만 남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마이너스였으면 좋았는데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의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2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2246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이 저점인데요. 5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튀어 올랐다가 현재 좀 빠지면서 50선에서 상승 흐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 867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지만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좀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간밤의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2% 넘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0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3%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만 1,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57% 강세 흐름 5만 1,700원대까지 올라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7% 강보합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53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0.5%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 쪽으로 좀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오늘 네이버가 파란불 켜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1% 가깝게 상승을 가져가면서 현대차 제치고 다시 시총 6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41만 1,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41만 원대 회복됐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나란히 파란불입니다. 현대차는 약보합권 13만 5,500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0.6%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24만 1,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물산은 오늘도 1% 가깝게 상승합니다. 12만 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0.57%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69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9시 11분경에 691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이 3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흐름 나타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행동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잘 갑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이상 상승을 가져가면서 63,6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 전날 뉴욕 증시에서 이 다국적 제약사인 이 테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셀트리온 계열들이 오늘 함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3,600원대,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로 0.47% 강보합권 106,7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은 오늘도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화 기생충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입니다. CJ ENM 3%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5만 6,4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9%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19만 6천 원대까지 주가가 뛰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전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83,9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0.36%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내어준 상황입니다. 56,4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7,600원대까지 뛰기도 했고요. 메디톡스부터 에코프로비엠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이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 약보합권, 그리고 휴젤도 1% 내외로 현재 하락 흐름 지속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0.45%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머트리얼즈 2% 가깝게 뜁니다. 16만 8,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1,181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서 시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지수 함께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은 0.5%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2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56% 상승 흐름 690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일단 미국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둔화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4강 최고가를 경신했고, 기업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면이 일단 증시에 많이 작용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별로 보면은 일단 개인들 거래소에서는 개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인만 조금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상승장이 오는지 여부는 외인과 기관의 코스닥 매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뒷받침이 돼야 진짜 상승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자리에서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전장 상승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고 그 후에 이제 저점 구간에 하락장이 오면은 그 구간에서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그러한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하니까 투자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런 뭐 시장 우려가 감소한 면도 있고 다만 이제 중국 중심 아시아 증시 자체가 중국이 굉장히 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향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힘에 굉장히 붙인 면이 있습니다. 경기 지표가 둔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정책들도 포함이고요. 일단 만기일 전에 이제 나타나는 수급 변화 자체가 일단 지나가겠지만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을 부활을 기대해보는 것이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포함한 실적 기대감이 높은 IT 위주의 이제 상승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존에 좀 뭐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분기 회복은 어려우나 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2분기, 3분기까지 보시고 다만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좀 열어두시고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션 만기이고 그리고 MSCI 분기 리뷰,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등이 예정되어 있고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롯데쇼핑, 카카오, CJENM 그리고 LG 같은 대형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CJENM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생충과 관련해서 많이 뭐 실적 그리고 뭐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상승을 줬는데 일단 그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잘 보시고 이거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 기업들 하단 중소기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일단 그런 쪽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여전히 이제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때 계속해서 이제 기생충과 관련해서 영화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바른손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바른손 ENA도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가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지금 뭐 상한가까지 가려고 하는데 일단 CJENM 같은 경우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뭐 영화 관련해서도 기생충뿐만 아니라 뭐 식품 관련 농심이죠. 네, 뭐 짜파구리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줬는데 일단 그러한 기업들도 잘 보시면 좋겠고 그 밑에 이제 하단구에 있는 뭐 컴퍼니 K나 창투사 같은 종목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우리나라 이제 증시를 이끌어가는 것은 반도체나 자동차 IT 쪽이거든요. 일단 그런 쪽을 잘 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다소 이제 더디게 상승하는 면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부 부품 관련해서 저점 구간에 있고 눌림목 구간 이제 섹터별로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기존에 이제 갤럭시 S20이나 플립 Z 같은 것들이 출시가 되면서 조금 이슈를 받았다가 지금 조금 소강된 모습인데 일단 영상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인데 추후에 어차피 뭐 천천히 또 반등이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들도 이제 출시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그리고 핸드폰 뭐 부품 소재 같은 종목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동통신용 시험 장비, 계측 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무선망, 최저가 솔루션, 빅데이터 솔루션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에 굉장히 연관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솔루션 자체가 SKT랑 KT, LGU+,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단말기를 제조사에 이제 공급 중입니다.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미국 법원이 이동통신업계 3사의 업계인 T-모바일 그리고 스프린트 합병 승인을 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강하게 상승을 줬고 이 합병이 승인이 되면 대형 기업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추후에 이러한 것들이 5G가 굉장히 많이 활용화가 될 거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뭐 빅데이터 솔루션, 계측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뭐랄까요 추세를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추후에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평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어제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인데 일단 목표가는 제가 45,000원 정도 짧게 좀 잡아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46,500원까지 달성을 했다가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도 공략할 수 있는 자리이고 한 단계 조금 더 이제 지금 자리보다는 45,000원 정도 들어 올려줬을 때 들어가시면 좋겠고 목표가 이제 전략을 좀 바꿔서 47,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지금 조금 떠 있기 때문에 일단 4만 원까지 넉넉히 보시되 이게 또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항상 공략을 하시고 매수매도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